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이제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먹고 나면 몸이 무겁거나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무심코 먹어왔던 음식들이 사실은 내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그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 이제는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0대 이상의 우리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10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음식들이 왜 우리 몸에 좋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건강한 대안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의 중년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식습관 변화로 찾은 활력. 저는 58세 여성입니다. 현재 건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50대에 접어들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는 40대까지만 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50세 생일을 지나고 몇 개월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미경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이대로 가면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체중도 크게 늘지 않았고 가끔 운동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식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던 패스트푸드, 달콤한 탄산음료, 편의점 도시락과 가공식품들, 이 모든 것이 제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달콤한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흰빵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고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을 찾아 먹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무거운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피부는 더 맑아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약 없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50대 이후 피해야 할 10가지 음식은 제가 직접 끊어보고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제 몸으로 경험한 진짜 변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가공육의 위험성. 자, 이제 본격적으로 50대 이후에 정말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그룹은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제가 가장 먼저 끊었던 음식들이기도 해요. 먼저 탄산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탄산음료 한 캔에는 평균 티스푼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많은 양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더군다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기도 해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하루 총 칼로리의 10% 이하로 설탕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설탕으로부터 얻는 칼로리는 200칼로리 이하여야 하는데 탄산음료 한 캔만으로도 이 제한을 훌쩍 넘어버리죠. 제가 탄산음료를 끊고 대신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였어요.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촉촉해졌고 갈증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스파클링 워터에 조금의 과일 주스를 섞어 마시는데 이것만으로도 달콤한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패스트푸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함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패스트푸드는 모든 연령대에게 좋지 않지만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패스트푸드 한 끼는 쉽게 1000칼로리를 넘어가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50대에는 이런 음식들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이 부족해요. 저는 주말마다 찾던 패스트푸드점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들을 찾아 요리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체중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육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시지, 핫도그, 햄 같은 가공육에는 많은 양의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존제로 첨가된 질산염인데 이것은 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식후 불편함도 크게 줄었어요. 특히 콩, 두부,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도 함께 섭취하면서 영양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가끔 소시지가 먹고 싶을 때는 유기농 재료로 만든 제품을 소량만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때로는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음식들이지만 50대 이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줄이거나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빵, 설탕 첨가 유제품, 곡물 사료 붉은 고기. 두 번째로 살펴볼 그룹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50대 이후에는 주의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흰빵, 설탕이 첨가된 유제품, 그리고 곡물 사료를 먹인 붉은 고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흰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샌드위치, 토스트, 가니쉬, 프렌치 토스트, 갈릭 브레드 등 흰빵은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죠. 이 음식들이 오랫동안 우리들의 식탁을 지배해온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런 흰빵은 글리세믹 지수가 매우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흰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일반 파스타 대신 현미나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활용한 요리를 먹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식후 혈당 급등 현상이 줄어들었고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지금은 가끔 집에서 통밀가루로 직접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었지만 몸이 점점 적응하며 오히려 정제된 탄수화물의 맛이 너무 단맛으로 느껴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설탕이 첨가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에 중요하지만 많은 유제품에 첨가되는 설탕은 50대 이상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과일만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공 치즈 제품 등에는 놀라운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 라벨을 확인해 보면 콘시럽, 농축과당, 증발된 사탕수수 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제품들 대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에 직접 신선한 과일을 넣어 먹거나 무가당 아몬드 밀크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칼슘을 위해 꼭 유제품만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이런 채소들을 스무디에 넣어 마시거나 샐러드로 자주 섭취하면서 유제품 의존도를 낮추었더니 소화도 훨씬 잘 되고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 사료를 먹인 붉은 고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모든 붉은 고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곡물 사료를 먹인 소의 고기와 풀을 먹인 소의 고기는 영양 성분과 건강 영양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곡물 사료를 먹인 소는 항생제와 호르몬 처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고기에는 박테리아와 발암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더 높죠. 반면 풀을 먹인 소의 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 이와 같은 항산화제가 더 풍부합니다. 제가 완전히 고기를 끊지는 않았지만 질 좋은 풀 먹인 소고기를 작은 양으로 가끔 즐기는 방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려 전체적인 고기 소비량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 후 소화 불편함이 크게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어요. 이 세 가지 음식 역시 우리 식탁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건강한 대안을 찾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영양 요구 사항도 변하니까요. 저지방 제품, 튀긴 음식, 정제된 곡물, 과도한 나트륨.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음식들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거나 혹은 너무 맛있어서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50대 이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먼저 저지방 또는 무지방 가공식품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은 이 제품들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들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설탕 함량을 높이거나 다른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제품들은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그냥 빈 칼로리만 섭취하는 셈이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소위 다이어트 과자라는 저지방 쿠키를 먹고 난 후 혈당이 치솟았을 때였어요. 치즈나 초콜릿 같은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비타민 B12, 칼슘, 칼륨 같은 중요한 영양소도 함께 손실되어 이 영양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저지방 제품 대신 자연 상태의 온전한 식품을 적정량 섭취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오히려 영양은 더 풍부하게 섭취하면서 체중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감자튀김, 도넛. 정말 맛있지만 건강에는 적신호예요. 튀긴 음식에는 고열로 조리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고 지방과 소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심장 건강과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음식들은 그 노력을 방해하죠. 튀긴 음식은 칼로리도 매우 높아서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에 비해 체중 증가 위험이 훨씬 큽니다.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한 후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거든요. 또 오븐에 구워 먹는 방법도 자주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름진 튀김의 맛이 너무 느끼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제된 곡물입니다. 앞서 흰빵과 파스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제된 곡물은 그 외에도 많은 형태로 우리 식단에 숨어 있어요. 아침 시리얼, 과자, 케이크, 쿠키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정제된 밀가루가 사용됩니다. 정제 과정에서는 곡물의 겉껍질인 브렌과 많은 영양소가 포함된 배아가 제거되고 탄수화물이 대부분인 내부만 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중요한 영양소가 거의 없는 빈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침 시리얼을 오트밀로 바꾸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베이킹을 할 때도 통밀가루, 아몬드 가루, 코코넛 가루 등을 활용하면서 맛있게 즐기면서도 건강은 챙기고 있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에너지 레벨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소량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2300mg 이하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3400mg에서 4700mg을 섭취하고 있어요. 과도한 나트륨은 주로 가공식품에서 옵니다. 캔에든 수프와 채소, 패스트푸드, 소스, 치즈 소스, 냉동식품, 각종 조미료 등이 주요 원인이죠. 저는 조리할 때 소금 대신 신선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비율을 높였어요. 또 음식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들였죠.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약 3주 정도 지나니 미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식당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질 정도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기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직접 경험했어요. 이 네 가지 음식 역시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것들이라 한 번에 모두 끊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중년 만들기. 몸이 보약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50대 이후 피해야 할 10가지 음식과 그 건강한 대안들 어떠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한 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려워져요. 저도 처음에는 이번 주는 탄산음료를 끊자로 시작해서 한 달 후에는 패스트푸드 줄이기를 실천했어요. 2주일에 한 가지씩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식품 라벨 읽기입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목록을 확인하세요. 설탕, 나트륨, 트랜스지방 함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원재료가 5개 이하인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곧 습관이 되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세 번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기입니다. 주말에 일주일치 식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식재료를 미리 구매해두세요. 바쁜 평일에 건강한 선택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때 미리 준비된 건강한 음식이 있다면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일요일마다 몇 가지 반찬과 샐러드를 만들어 두는데 이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동기부여를 위한 건강기록 유지하기입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소화 상태, 피부 상태, 그리고 물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까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저는 작은 노트에 매일 짧게 기록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다섯 번째, 지원 그룹 찾기입니다. 비슷한 건강 목표를 가진 친구나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함께 건강한 레시피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큰 동기를 얻었어요. 여섯 번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입니다. 완벽한 식습관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가끔 피자를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80%의 시간 동안 건강한 선택을 하고 20%는 여유를 가져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치트데이를 갖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머지 날들에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일곱 번째,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건강, 소화 개선, 에너지 증가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큰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8번째, 식사를 즐기는 시간 갖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TV나 스마트폰 없이 식사에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충분히 느끼며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식사 시간을 하루의 중요한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 축하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면,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줄였다면 그것은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자신의 작은 변화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때로는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새 운동복이나 건강한 요리책 혹은 마사지 같은 것들로요. 저는 한 달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식습관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피해야 할 음식들과 건강한 대안들, 그리고 실천 팁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건강 정보와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